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괴효논리고 역수논리인데 그것을 말씀으로 한 것이 이제 말씀 사자 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매달아 놨다가 해서 계사인데 계사를 공부하다가 괴효에 대한 건곤괴가 이제 등장을 해서 괴효를 또 공부를 해야 기본적으로 이제 괴효 논리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건곤괴를 지금 하는 중인데 건곤괴가 분량이 많아요. 왜 많으냐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괴사, 효사, 그 다음에 단사, 상사, 그 다음에 효상사 이렇게 다른 꾀도 똑같이 되어 있고 건꾀도 건꾀만 그 순서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건꾀하고 건꾀는 이제 특별히 인문적 해석 그래 문언이라고 해. 인문, 그럴문, 말씀언, 문언에 대한 문언을 쓰셔서 건곤괴만은 특별히 설명을 보충으로 하신 것이 바로 이제 문언이거든요. 그래서 문언을 거기다 공부를 같이 하려니까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건곤이 괴의 대표자이고 또 괴의 첫 출발 괴거든요.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가 전체를 포괄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헌에서는 괴사에 대한 원코, 형코, 이코 정하는 괴사에 대한 말씀을 두 차례 하고 그 다음에 효에 대한 말씀을 네 차례인가요? 그렇게 했어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반복해서 설명을 해서 유사한 설명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또 그 해석을 해두고 또 문장을 이해를 해야만 기억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헌을 하는 중인데요. 건꾀문헌 하는 중인데 건꾀문헌은 쪽수로 교재 쪽수로 보면은 8쪽에 있어요. 8쪽에. 그리고 건곤이 또 하나 더 다른 꾀하고 특별한 것은 용구, 용육효가 있고 용구, 용육 단사가 있다. 이것도 이제 좀 단사가 아니라 상사가 있다는 것을 그것이 또 다른 점이네요. 이제 여하튼 문헌에서 처음에 두 페이지에 걸쳐서 괴사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초구활, 잠룡무룡은 하위야오 이렇게 여기서부터 구이활, 구사말, 구사활, 구오활, 상구활 해서 효사에 대한 문헌 말씀, 1차적인 문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잠룡무룡은 문장은 간단합니다만은 잠룡무룡은 하야오 해서 그 하나 현룡제전 그 다음에 종일건건 혹약제연 비룡제천 항룡유해 그 다음에 건원용구 여기까지
여기까지 두 번째 말씀을 문헌에서 두 번째 말씀을 효사에 대한 문헌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초구담룡무룡은 양기잠장이하오 이게 14쪽의 마지막 줄에 거기서 이제 초구에서 상구 항룡유에는 여시 해극이요 15쪽의 마지막 줄까지 세 번째에 걸쳐서 문헌 말씀을 문헌에서 효사에 대한 문헌 말씀으로 반복해서 세 번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6쪽에 가면 건원 용구는 내견 천칙이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건원자는 시형자여 해서 이것은 원형이정에 대한 괴사를 문헌에서 두 번째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괴사의 문헌을 두 번째 문헌에서 괴사를 두 번째 설명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18쪽에 군자 이 성덕 위행하나니 일가견지 행하라. 요렇게 해서 한 문장, 그 다음에 군자 또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구삼은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사는, 그 다음에 부대인자는 해서 다섯 번째, 그 다음에 항룡유해 20쪽으로 넘어가서 항지위원야는 하는 요것이 이제 상효까지, 그리고 이제 기유 성인후와 여기까지 해서 네 번에 걸쳐서, 아니 네 번, 하나 문헌에서만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 그 다음에 네 번, 맞죠? 문헌에서만 그 효사를 네 차례 걸쳐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진도는 두 번째인 13쪽 잠룡무룡을 하여 여기 할 차례라고 이제 기억하는데요. 맞죠? 예.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초구부터 문장은 좀 길지만 초구부터 상구까지 문장 길어도 여기 이걸 외워주면 좋고 또 많이 읽을수록 좋으니까 한번 읽어서 정리를 기억을 되살리고, 그 다음에 잠룡무룡을 하여부터 해석을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독으로 크게 초구는 초구왈 잠룡무룡은 하위야오 10쪽에 초구왈 여기서부터 성독으로 13쪽 첫째 문장까지 시작. 초구왈 잠룡무룡은 하위야오 찰용덕이 은자야니 부여고세하며 불성오명하야 돈세무민하며 불견시무민하야 낙증행지하고 우증의지하야 박호기 불가발이 잠룡야라 구이왈 혈룡제전 이견대
대인은 나위야오 자활용덕이 정중자야니 용언지신하며 용행지 근하야 한사존기성하며 선세의 불거라며 덕박이 환희 여발혈용재전 이연대인이라니 군덕야라 구사말 군자 종일건건 석처자 여무구는 하위야오 자활 군자 진덕수업 하나니 충신이 소위 진덕야오 수사이성이 소위 거야라 지지지라 가여 기하며 지종송지라 가여 존의하니 시고로 거상위 불교하며 제하위 구하나니 후로 건건하야 인기시척하면 수이나 무구리라 구사활 호약대연 무구는 하이야오 자활 상하무상이 비사야며 진태무왕이 비군야라 군자 진덕수업은 육급시야니 고활무군이라 고활 비룡대천이견대인은 하위야오 자활 동성상응하며 동기상구하야 수류수하며 화치용하며 운종용하며 풍종호라 성인이 자기 만물이 도하나니 본호천자는 친상하고 본호지자는 친하나니 즉 각종 기유야니라 상구할 항룡유회는 하리야오 자활 귀무이하며 고이무민하며 현인이 제하리 무보라시 동이유회야니라. 이제 문장이 짧은데요. 사실은 아주 특징적인 그 성향만 설명하는 것이 이제 다음 두 번 걸친 해석이라고. 잠룡무룡은 하야오 아래에 있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해석이 아니에요. 쉽게. 그 다음에 혈룡제조는 시사야오. 사자는 이게 이제 집사자인데
옛날에는 노을사자라고 하는 글자와 4451이라고 할 때 노을사자와 같이 썼어요. 같은 한 글자를 두 가지로 썼어요. 그 한 글자가 두 가지 뜻이 있는 것도 많고 두 가지 한 글자를 두 가지로 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논어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하기 싫으면 두려 열호화 할 때 열자가 기쁠 열자가 거기에 거기 원래 써여 있는 것은 말씀 설자로 써여 있고 기쁠 열자로도 있는 그런 예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사자인데 이거는 뜻은 똑같이 아니면 발음은 똑같이 산데 손수변에 쓴 거랑 같이 이제 썼다. 이게 넷은 버리고 다섯은 그렇게 할 때는 요것이 바뀌어야 되겠네. 사사오이. 넷은 버리고 다섯은 거기다 넣어라. 반올림하는 거를 이제 한문으로는 사사의이라고. 그럴 때 사자와 같이 집사자는 그러니까 때로 놓여짐이요 이런 얘기는 때가 놓여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시간에 적당하게 어느 시기 어떠한 경우는 어떠한 모습으로 놓여지고 그러니까 그 시간의 의미나 시간의 상황에 맞도록 적중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현룡제전은 그러니까 군자가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어도 그 적중하게 도리에 맞고 바르게 해나갈 수 있는 이게 군자의 위치다 이렇게. 그러니까 때에 맞도록 주어진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때로 주어진 것이요. 종일건건은 삼요의 교사 종일건건 석척약 여하면 누구라 하는 여하면 누구라 한 그건 생략을 하고 앞에 종일건건 그것만 갖다 붙여놓고 이 호사는 행사야라. 일을 실행해가는 그러한 단계를 말하는 것이요. 삼요하고 사요는 완전한 어떤 인격적인 모델의 위치가 아니고 말하자면 움직여서 변화하는 이게 종시적 노력을 하고 좀 종시적인 생활을 활동하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동적인 자세로 행사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행사의 경우로서 이제 설명한 거죠. 그다음 혹약재연 사요는 혹약재연 종일건건 석척약 여하면 여하나 무구리라. 그 아래 혹약재연 아래 여러 구절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사의 효사를 단적으로 표현하면 자시해라. 스스로 시험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이제 시도하는 거예요. 시도할 때 시자, 시험 볼 시자는 시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이 반복이라는 말도 있죠. 뒤에 반복이라는 앞에서 했나요?
그러니까 스스로 시험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용이 그 연못에서 하늘로 올라가기를 시험해보는, 노력을 시험해보는 단계. 그래서 스스로 시험하는 단계요. 그 다음에 9호에 비룡제천 이견대인. 이견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구이호하고 이제 똑같은데, 이 견자는 골전자인데 만난다는 뜻인데요. 실제적으로 성인을 만난다, 대인을 만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인의 경지를 만나는, 거기에 이른다, 거기에 도달한다까지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인의 뜻을 또는 성인의 경지를 만난다는, 이렇게 그러한 만난다는 얘기는 실존하는 사람 성인을 직접 만날 수 없잖아요. 다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여기 견은 그러한 성인의 가르침을 만난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비룡제천 이견대인은 이제 생략하고, 비룡제천이라고 한 구호효는 위에서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5호의 위치에서 성인이 또는 왕이 이제 뭐 실존적으로는 이제 왕으로 비유를 많이 했죠. 근세조선에서 우리가 용상이라고 하잖아요. 왕이 앉는 자리를 용상이라고 하고, 그 용으로 비유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건 이제 주역의 위치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용으로. 용좌, 용상, 용안이 어땠다. 얼굴을 용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의 세속적인 제도로 말하면 그 상위에서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그러한 위치다. 그러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위에서 다스리는을 얘기하는 것이고, 항룡유해는 궁지제야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상구효는 용의 상태가, 용으로서의 그 모습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그래서 과거만 있는 그러한, 시간적으로 과거만 있기 때문에 후회만 있는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야 무슨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지. 과거는 후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룡은 유해다, 이렇게. 그것은 이제 현실적인 시간이 이제 끝나고 궁하는 자리, 궁하면 결국은 재앙이 거기에 궁한 데 따르는 재앙이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궁의 재앙, 없어지는 것, 또는 또 망함으로써 말하자면 통하지 못하는, 불통하는, 막혀서 불통하는 그러한 재앙의 단계다. 뭐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시간적으로 말하면 이건 현상적인 어떤 그 인문문화적인 입장에서 말하면 궁지제가 되지만, 천도적 입장에서 보면 다시 시작하는 종직유시의 그런 단계니까 영원 무궁하죠. 그러나 여기서 문헌에서는 궁이에요. 궁한 자리다. 끝나는 자리다. 궁할 궁자는 이게 뭐 궁핍하다,
경제적으로도 뭐 부족하면 궁핍하다고 그러고 또는 궁기가 흐른다든지 또는 그런 이제 궁자인데요. 그 궁자는 구멍혈 밑에 몸을 구부린 모양을 한 몸궁자를 써서 그 굴에 막다른 골목의 굴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그러한 이미지를 글자화한 거예요. 이 궁자 그 간머리가 아니고 이게 구멍혈자예요. 구멍혈 밑에 썼는데 구멍이 이제 막다른 골목이. 그러고 몸은 구부리고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가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 궁자는 이 궁자는 이제 몸을 활처럼 구부렸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행사할 때 보면 석전대제나 그 무슨 종묘대제 같은 데 지낼 때 순서를 낭독하는 순서를 홀기라고 그래요. 홀기를 낭독하는 것을 풀을 창자 창가 할 때 노래를 부른다 할 때 창처럼 창호를 할 때 이제 국궁 저는 이거 국자예요? 네. 칠국자예요. 국궁하면 이제 이렇게 쭈그리고 말하자면 무릎 꿇고 앉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배 앉아서 절을 할 때 절하는 걸 배라고 하고 무릎 꿇고 이렇게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공수하고 무릎 꿇고 절하고 흥하면은 일어나고. 그건 이제 몸을 전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국궁한 상태로 사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국궁이라고 국궁하고 피라고 할 때는 평신 그러잖아요. 네. 국궁, 일어나라고 할 때는 평신. 몸을 펴라. 몸을 완전히 펴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무릎 꿇고서 앉은 상태가 국궁이고 그리고 이제 절하는 거예요. 이제 사배를 하죠. 그래서 배흥 이렇게. 성인의 향사는 석전대제 같은 데나 또는 나라의 종묘, 왕 그 제사 지내는 걸 이제 사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안의 큰 일 또는 보통 살아있는 사람에게 최존대를 하는 것은 이제 사배인데, 이배인데, 제배인데,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제배를 하는 것이죠. 두 배를 하는 거예요. 두 배를 함으로 해서 그 존경을 뜻하는 거예요. 얘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일상적인 말하자면 개인 집안의 어떤 대례에서는 제사 같은 대례에서는 두 배를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나라나 또는 성인은 이제 존엄한 그러니까 석전대제나 종묘대제 같은 데에서는 두 배 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8번이에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여자도 그때는 아마 같이 할 거예요. 8번 아니면. 8번 하는 거 소리 못 들었다. 사실은
거기는 여성들이 참여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 8배 이런 얘기는 안 써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성들도 참여를 해요. 똑같이 하는 거죠. 근데 여성들이 남녀 차별이 아니라 음양의 이치건 이게 주역이 그러니까 홀수가 양이라면 짝수는 음이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한 번 하면 여자는 두 번. 그 다음에 남자가 두 번 하면 절하는 자리에는 여자는 네 번 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두 배니까. 그래서 음양이 치지 뭐 더 수고해라는 뜻이 아니다. 오해는 벗어나고 오해는 집어던지고 남녀 차별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공수도 이 왼쪽에 이게 우리가 이제 모든 저거는 남향을 해서 왼쪽이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양이란 말이에요. 양을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양을 위에. 여성은 음이니까 음을 대표하는 서쪽에 있는 오른쪽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뭐 차별이 아니고 분별이에요. 분별. 남녀의 분별. 남녀 유별이라든가 부부 유별이라고 할 때 별자도 차별 별자가 아니고 분별 별자예요. 음양의 분별.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네, 그래서 이제 국자인데 여기다가 굴이 있는데 이 굴을 이렇게 들고 놨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게 구부리고 있는 상태니까 얼마나 움직이기도 어렵고 뭐 이렇게 아주 궁색한 일이죠. 막힐색자에서 궁색이라고도 하고 궁핍하기도 하고 결핍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궁자가 그렇게 상징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활궁자를 쓰지 않고 법률 여자를 쓰기도 하는데 그건 같이 썼던 거고 원래는 활궁자라. 궁지제야다. 그 다음에 건원용구는 천하치하라. 용구에 대한 문헌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건원용구라고 해서 건괴, 원내, 용구효사의 용구의 의미는 천하가 다스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천하가 잘 다스려지는 것.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운으로 또는 인문적 해석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것도 잠룡무령, 초구 잠룡무령은 양기 잠장이요. 양의 기운이 잠겨서 숨겨져 있는 그러한 상태야. 그러한 단계. 그 다음에 2호, 5호는 인격체로서의 분자와 성인의 그러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현룡대전이 이견대인인데 그 5호 대인을 만나는 것인데요. 천하문명, 천하가 여기 아래 하자 천하를 쓴 것은 바로 이건 아래효가 지도인데 초효하고 2효는 지고 3, 4효는 인이고 그 다음에 5효하고 상효는 천이다. 이렇게 해서 천지인 삼재로 6효를 이렇게 나눠보면 천지인 삼재라. 그러니까 요 2효까지는 지도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나타난 모델. 그러니까 지상이니까 천하죠. 그 천하가 천하가 문명이 이루어지는 밝은 명자. 문명은 역시 2호가 변하면 무슨 효가 돼요? 화를 자연물로 화를 상징으로 하는 이괴가 됐죠. 이괴. 그러니까 그 2호가 변효되어지는
작용되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건괴 아래 효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변형이 되면 음이 되고 이렇게 음이 되니까 이게는 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상이 이건 지도고 요 위에가 인도고 그 위에 두 개가 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상이란 말이죠. 이게 천하가 문명 그러니까 밝은 그러니까 이효가 변했을 때를 생각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가 문명한 밝혀지는 밝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종일건건 석척약하면 여하나 무구리라 한 것도 종일건건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집약해서 전체를 그 종일건건이라고 한 말은 뭐냐면 여시해행이다. 그 때와 더불어 함께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때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종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서의 종일이라고 하는 그 말에 그 종일토록 건건한 아주 건전하게 씩씩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러니까 종일토록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그 종일의 그 시간마다 함께 천도의 그 건행하는 그러한 상태로 이어지는 거예요. 함께 이게 해자는 함께 해자예요. 같이 해. 같이 읽는 걸 뭐라고 그러죠? 해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해자예요. 이 해자를 써요. 부부가 같이 읽는 걸 해로라고 해요. 그래서 때와 더불어 때와 함께 같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자하고 여자를 빼보면 시행이라고 해요. 시행. 때로 행하는 것. 그 말이나 이제 같은 거죠. 시사, 여기는 시사, 또는 뭐 뒤에 또 시행이라고도 나오는데요. 때로 행해지는, 그 때에 맞도록 때에 적중하게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상황. 그 천도의 시행이죠. 그 시자가 또 들어있어요. 그 항룡유해는 여시 해극. 시간과 더불어 그 시간이 끝나는 것과 같이 더불어 극에 달하는 최후까지 함께 극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항룡이죠. 그러면 오효는 뭐냐? 비룡제천은 내위호 천덕이다. 하늘의 도덕성, 천지 도덕의 위치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효의 인격성은 천덕과 맞먹는 위대한 덕성을 상징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것이 하늘에 올라갔으니까 승천한 비룡제천. 그래서 비룡제천은 바로 그 천덕의 위치에 이해냈자는 거기에 나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천덕에 나아가는 자리다. 마지막에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항룡 유해는 시간적으로 다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구의 문헌 말씀에 세 번째죠. 그러니까 건원용구는 내견천칙이라. 아까도 용구는
앞에다가 건원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건원형 이정, 그 원형 이정의 원이에요. 그러니까 건의 시작이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건으로 시작되는 건의 시작의 에서 구를 쓰게 되는 그 이유는 내견 천칙이라 하늘의 법칙을 보고 그렇게 깨달은 바에 의해서 나아가는, 내라고 하는 이해내자는 거기에 나아간다는 뜻이 천칙에 보아 천칙을 발견하여 깨달아서 거기에 나아가는, 그래서 용구의 문헌적 해석은 천칙을 보는 것이다. 천칙을 보는 데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고서 이제 건원용구해서 다시 이제 건원, 그 다음에 형, 시형, 그 다음에 이정. 그래서 원형 이정을 설명하는 문헌적 설명의 두 번째가 되는 것이죠. 문헌의 첫 번째는 원자는 선지장이요, 형자는 가지회야요, 이자는 의지화야요, 정자는 사지가냐니, 군자 체인이 조기 장인하며 가회족이 합내며 이물이 조기 화의이며 정고족이 간사니 군자 행차 사덕자라 고로 왈 건 원형 이정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가 문헌에서 대사를 문헌으로 설명한 부분의 첫 번째인데, 지금 여기가 이제 건원자는 시형자야오, 이정자는 성정야라. 건시, 여기 이제 원형 이정 네 글자가 다 들어가고 두 줄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또 설명을 한 거예요. 건시능이 미리로 이천하라. 불원 소리를 하니 대의자라. 대제라 건호여 강건 중정 순수 정야니 정야오 육효발이는 방통정야오 시순능용하야 이어천야니 운행무시 하나 평해라. 여기까지가 두 번째 괴사에 대한 문헌에서의 두 번째 괴사에 대한 설명이다. 잘하면 이제 건괴는 끝낼 수 있겠네요. 예, 건괴에서 원자는 그러니까 원은 시라고 하는 걸로 이제 시라고 하는 해석을 하고, 형자는 그 시를 연결해서 이어서 펼쳐져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건에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을 하고 그리고 형통해 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원형을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원형 얘기했으니까 이정이 나오죠. 이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건괴, 다시 말하면 천도, 다시 말하면 시간운행 원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건괴는 건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건도는 천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천도는 시간운행 원리다. 이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운행은 역시 하늘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시간운행은 하늘 이외에 다른 것은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하나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 시간의 그 원리를 인간이 의식으로 받아서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시간 의식조차 없는 거예요. 만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시간 의식이 있다. 예, 그런 그 예를 제가 그전에도 그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 돼지도 이제 아침에 주고 점심 주고 저녁 주려면 그 때가 되면 꿀꿀거립니다. 이건 얘기. 그러면 저놈들이 때를 알아. 그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그게 때를 아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의 생리적인 점에서 속이 비어서 먹을 때가 됐다는 얘기지, 때를 알아서 꿀꿀거리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동물이 하나의 본능이고, 그러나 인간은 본능 아니고도 때를 안다 이런 거예요. 때를 시간 의식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태어났는데 나를 낳아주신 건 나의 부모다. 그리고 부모는 돌아가실, 나도 이제 살다가 술 다음은 죽는다. 그 생과 사를 알고 그 시간을 안다 이런 얘기예요. 시간을 시간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을 의식할 수 있는 존재다. 이제 주역적으로 인간을 풀어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알아주는 인간 존재가 거기에 같이 세 가지 큰 요소에 끼어드는 거다 이런 얘기. 그것을 밝혀놓은 것이 성인이다. 그러니까 그 시간의식을 밝혀주신 것이 성인.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지녀는 불가부지지해라. 부모의 나이는 알아두지 않을 수가 없다. 부모 나이를 모르면 두려워요. 공자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모지녀는 불가부지해라. 근데 요즘 부모 나이 제대로 아는 사람 없는 것 같더라고. 애들한테 물어보면 네 애비 몇 살인지 아냐? 이거는 집안 얘기가 돼서 제대로 몰라요. 아는 놈도 있지만 제대로 모르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흐르는 걸, 그 시간이 이제 제일 우선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주관하는 존재는 땅으로 이제 보는 거다 이런 얘기. 그래서 시간의 존재 근거, 그 다음에 공간의 존재 근거,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을 응용하여 더불어 말하자면 천도를 의식하고 천도의 그러한 그 절대적인 명령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 유일한 존재로 본 거예요. 의식이 밝음에 대한 의식, 어둠에 대한 의식, 뭐 밤낮에 대한 의식, 그러한 야트막한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의미, 시간이 흐르고 있고 시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의식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시간의식을, 그 의식이라고 하는 말도 한자가 사실은 이게 요 안에 요 안에 요 글자가 여기 같이 들어있어요. 의식이라고 할 때. 이게 바로 시간의식이에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을 세웠다. 날이 공간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고, 시간은 수직으로 흐르는 거예요. 공간은 옆으로
그래서 이비라고 하는 것은 세운다는 뜻이에요. 나를 세워서 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다고 하는 글자에도 그런 글자가 돼요. 뜻이라고 하는 글자에도 이빌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빌을 소리 음자로 이제 나중에 후세 쓰기는 썼지만 소리도 사실은 뭐예요? 소리도 시간 예술이에요. 시간적인 시간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 시간이 흘러버리면 그 소리는 물론 이제 요즘 녹음해서 듣지만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예술이에요. 그 시간에 지나면 그건 못 듣는 거나 마찬가지. 지나간 거니까. 그래서 소리 음자가 시간 예술이기 때문에 이빌이라고 하는 소리 음자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요 나를 세워서 보는 마음, 세움을 그 나를 세우는 것을 말로써 그것을 이해하는 그 상태를 요거는 유지하는 이게 이게 방패라. 창이죠, 창. 방패가 아니라 창과자 이게 창과자. 창은 전쟁 문화에서 나온 거죠. 창. 근데 이 양날의 창을 양날의 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무슨 글자냐? 이게 언젠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뭔 글자예요? 한자로 무슨 글자예요? 양날의 창을 가지고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유지한다는 얘기도 되고, 지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킨다. 이게 나자예요. 나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나자예요, 이게. 나자는 양날의 창대를 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야. 그 전쟁 문화에서 나를 지키려면 내가 존재하는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 양쪽 창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야 내가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양쪽의 공격을 막아주는 창 가운데 그게 나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비친 것이 이거고, 여기서 이렇게 한 것이 이 아래 거고, 아래 창날이고, 여기 점찍은 건 윗날이고, 이거 비친 건 아랫날이고, 가운데는 이게 창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창과자가 옆에 있는 거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창과자 되어 있는 글자는 요 상태 가운데 옆에 왼쪽에 있는 글자의 그 상태를 지킨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창과자로 되어 있는 글자는 요 왼쪽에 있는 의미를 지키는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저 이룰성자 같은데, 이룰성자. 요건 창인 요 상태를 지키는 거예요. 요 상태는 뭐냐? 요 상태. 요거는 창 날인 동시에 이게 하나의 공간. 여기 반으로 따지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런 상태. 요건 합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다 함께 이런 뜻이에요. 다 함자예요. 요거는 뭐냐? 요거는 가불병정 정의 상태.
가불병정이 말하자면 4단계로서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추나추동 또는 동서남북 해서 완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다 이룬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한자가 가지는 그 깊은 뜻을 사실은 공부를 이렇게 공부하면 재미있어요. 이건 바로 이게 뜻글자의 의미고 이미지를 그린 글자의 장점인데요. 이거를 사실은 중국 사람이 한족이 만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 뿌리가 동이족이다 하는 거. 그건 여러 번 얘기를. 갑골문을 만들어 쓴 그 왕조가 은족이 은나라고, 은나라 갑골문에는 은어에서 나온 복사여서. 그런 얘기. 저 사람들 머리는 창조적인 머리가 없어요. 그냥 짬뽕 만드는 짬뽕식으로 만드는 건 잘 모방은 잘해도 창조는 우리를 못 따른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구는 우리가 지배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대륙에서 혼혈이 된 거죠. 합쳐진 거지. 피가 섞인 거지만 원래는 동이족 문화가 문화적으로 앞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자도 이 가불병정도 사실 그런 의미. 가불병정 육갑을 쓴 것이 은나라 때 썼습니다. 은나라의 복서 점치는 그 갑골문을 불에 글자를 새겨가지고 불에다 구우면 그것이 갈라진 모습을 가지고 점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갑골 복서라고 복사. 정복자에다가 말씀 쳤자. 복사. 그거를 은나라의 수도인 은허복사라고 해요. 은허복사. 은허복사. 이 은허복사, 이 점칠 때 여기에 많이 등장하는 글자가 그 시간을 나타내는 육갑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은나라의 왕 이름도 뭐 태갑이니 뭐 이런 해서 그 육갑 글자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은나라는 동이족이죠. 그건 뭐 역사학자들이 다 그렇게. 근데 그걸 나중에 말하자면 그 요한문명에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드러나니까 이것도 황제의 자손, 황제의 별종들이 여기까지 살았고, 그래 황제의 자손이들이라. 그래서 동북지방도 원래 자기네 처음에는 뭐 동이족이다 해가지고 내놨던 자리를 우리가 정했던 데다. 그래서 역사 문화를 왜곡한 것이 그게 이제 동북 공정이에요. 동북 프로젝트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인식을 하시라고 그러한 역사를 도둑질하고 있다고. 우리 한자 우리 거 아니야. 뭐 괜히 배우지 마라. 그건 문화적으로 그 후에 이제 말하자면 뭐 이쪽으로 그 전에 참 한반도로 뭐 온 순수한 동이족들이 저쪽에 밀리고 해서 문화적으로 이제 나중에 수입을 하기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혈통으로 보면은 동이족, 우리가 순수한 동이족, 그 사람들은 합쳐져 분열된 거, 한족하고. 그 한족을 완전히 자기네 동이족을 흡수해가지고 문화도 이제 그 발해 안에 그 유화에서 이게 발견됐는데 그냥 깜짝 놀란 거죠, 그 사람. 어떠거라 해가지고 부지런히 이걸 조작하는. 그런데 흔적들이 많이 우리가
그것이 동국공장인데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서 그것을 우리 문화적으로 우리가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걸 지켜야 된다. 안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자가 물론 저 사람들 그동안에 변형시켜가지고 한자를 만들고 그래서 중국 글자라고 해서 안 배우는 우리 글자다. 우리 조상들이 같이 썼던 거다.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제 혈통을 그런 점에서 요 가불병정 천간열이잖아요. 그것도 하도낙서에 나온 거예요. 가불병정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형상 지상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네 단계. 그래서 가불병정 이 정으로서 형상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이불성자. 이게 공간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해서 합할합자. 요것은 이거 연장해 이거 반드시해서 연장해가지고 창과를 만들어. 합한 상태를 유지한다. 택산 함께 도리에 그런 게. 그래서 이것을 유지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조사로서 이피제자 같은 것도 흑토자 밑에다가 날일자를 한 그 상태를 날일이 아니라 입구자죠. 흑토 밑에다 입구자를 한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이 원래 글자의 뜻이에요. 흑토 밑에 입구 하면 뭐예요? 좋을 길, 길할 길자 아니에요? 길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감탄어미로 쓰였던 거예요. 좋은 상태로 유지되어 그렇게 끝나는 말이 그러한 상태로 끝나는 그 어미로서 썼던 문장에 끝에다 썼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건원자, 시형자 이렇게 해서 원형, 그 다음에 이정 이렇게 하면서 그 원형 이정을 문헌적으로 다시 한번 풀이를 해서 17쪽 마지막까지 천하평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문헌 두 번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효사에 대한 문헌, 효에 대한 문헌을 이제 문장이 조금 긴 문장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시 해극, 건원 용구, 내견 천칙 여기까지 읽고 조금 쉬었다가 마지막 오늘 끝내도록 하십시다. 자, 잠룡무령은 하야오 여기 잠룡무령은 하야오 13쪽 잠룡무령은 하야오 혈룡대전은 시사야오 여기서 16쪽 첫째 줄까지 검언용구는 내견천칙이다. 여기까지 읽고 잠시 쉬겠습니다. 잠룡무령 시작. 잠룡무령은 하야오 혈룡대전은 시사야오 종일거는 행사야오 호약대전은 자시야오 혈룡대전은 상시야오 항룡유회는 궁지제야 건원용구는 전하시야 잠룡무령은 양기잠장이요
천도 내려이요 비룡제 천원 내리오 천도이요 항룡유래는 여시해 이근이요 공원연 내견 천층이라.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괴 원형이정으로 시작되는 건괴 괴사에 대한 문은 두 번째로서 건에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되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이어서 형으로 이어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건원은 시작이면서 그 다음에 형통해 가는 것이요. 건은 그렇게 해야 돼. 건은 주어가 건은 원이 시작되어져서 형통하여 발전되어가는 성장되어가는 것이요. 이정이라고 말한 두 단계는 후반의 두 단계는 성정을 말하는 것이다. 본성의 그 드러나는 정, 본성이 애정으로 드러나는 이 정자는 여기서는 주역에서의 정은 감정, 단순한 감정, 악감정까지 포함하는 정이 아니고 선의 좋은 감정, 좋은 뜻을만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젊었을 때는 뭐가 애정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 신변에다가 푸를 청자 썼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푸르는 상태, 청춘의 상태가 그래야 그것이 이제 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글자 참 재밌어요. 다 풀어보면 낳을 때 마음이 성이에요. 태어날 때 아직 다른 것에 물들지 않은 난 상태 마음. 그래서 날생자에다가 마음심. 마음이 난 때의 상태가 바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은 자라나면서 보고 듣고 감정이 생기고 싫은 것도 있고 뭐 이러한 상태가 아니고 태어날 때 그 순간의 마음 상태가 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글자로 풀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본성은 악하지 않은 거죠. 순수하고 선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마음이 종류가 여러 가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뜻의자 같은 거 또는 뜻지자 같은 경우, 뜻정자 이게 다 의미가 달라요. 선비의 마음이 그 뜻지자고 의지가 있고 뭐 할 때는 뜻지자고 이빌심 의지의 의자는 시간을 세워서 보는 이게 공간은 도리어 하나의 공간에 두 가지가 겹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자기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간이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시간의 의미예요. 시간은 공용이지만 자기의 시간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공간도 이렇게 여러 넓혀져 있지만 자기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은 옮기면 옮겨지는 것이. 그게 이제 공간이고 시간은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갖다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빌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시간은 말하자면 단선이다. 여러 개가 있어서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끼어 있고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선으로 돼. 하나의 선으로서 입체적인 것, 수직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의자를 이빌심으로 해석합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의식은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도 마음심자를 써서 푸른 청춘의 마음, 그래 정이라고 하는 것은 청춘의 마음인데 악감정은 여기서 정이라고 하지 않는다. 주역에서의 정은 선의 감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성의 선한 나타남으로 매듭이 바로 이 정이다.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해석을 여기서 문헌에서의 원형이죠. 그 천도적으로 하면은 이정은 뭐예요? 꽃 피고 꽃 펴서 마무리 짓는 열매 맺는 거죠. 시간적으로 말하면, 시간 단기로 말하면. 그런데 인문적으로 말하니까 여기는 본성의 드러남, 진정성 있게 드러남. 그래서 성정을 말하는 거죠. 건시능이 미리로 건의 시작이 능히 아름답고 아름다움으로써 이렇게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이 건시인데, 앞에 건원자는 시형자 할 때 그 원시 건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원이란 말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건이 시작에 능히 미리로 아름다운 이로움으로써 할 수가 있는, 그리고 천하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도의 원래 선 기능이죠. 원래 기능이죠. 그러니까 천하를 이롭게 하는 그러한 시작이다. 불온 소리, 그러면서도 천하를 이롭게 하면서도 하늘 자체가 이익을 바라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계산에 의해서 미리를 펼쳐주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아름답고 이로운 그 시작해서 이렇게 펼쳐 제공하는 것이 바로 천도인데, 건의 일인데, 이익을 주면서도, 천하의 이익을 주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않는구나. 불온 소리라는 얘기는 자신의 이익된 바를 말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늘이 사사로운 감정을 가진 하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펼쳐지는 이러한 세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 불온 소리라는 게, 그러니까 이익되는 바는 말하지 아니하니 그 건의 상태는 얼마나 위대하냐 이거죠. 위대하도다. 대의제라. 의라고 하는 얘기는, 제라고 하는 것은 감탄음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종교음이에요. 그뿐이다라는 뜻이에요. 의제라고 하는 그것은 뜻이, 의제라고 하는 것은 뜻은 없는, 말하자면 어조사지만, 의는 완전히 종결해버리니까 그 이상 없는 것이고, 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감탄음이니까 그 위대하도다. 더 이상 다른 것이 비유될 수 없는 그러한 큰 위대함이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대제라 건호여, 다시 한번 강조해서 크도다 건이여. 건의 성정은 어떠하냐면 강건하고,
중정하고 순수함 그리고 정밀한 이 정자는 뜻정자가 아니라 정밀할 정자죠. 아주 순수 정밀 잡된 것이 없는 그러한 정진. 그러니까 강하고 건전하고 그리고 적중하고 그리고 바르고 중도는 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간성을 중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중용의 중자가 사실은 여기서 나간 거예요. 여기 이 주역의 중을 설명한 것이에요. 근데 그 공간적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불편, 불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어느 한쪽으로 기대거나 불편, 불이 과불급 지나치거나 못 미치거나 하는 없는 것이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중용에서. 그런데 사실은 시간성에 대한 설명은 정확하게 되어 있지가 않다. 주자의 해석인데요. 그러니까 주자는 주역을 시간성의 원리, 중심을 잡아온 시간의 중심, 이걸로서 해석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중정이라고 하는 건 그냥 공간의 중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공간의 중이 아니라 시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강건이는 그건 형상이고요. 성정이고 그 다음에 그 역할은 중정. 중심을 딱 시간의 중심을 잡고 바르게 펼쳐져 가는 것을 정이라고 해요. 중정은 그렇게. 그러니까 성인의 역사의 중심에 서서 세상을 바르게 펼쳐가도록 인도한 것이 성인의 중정의 도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중도를 가지고 바르게 펼쳐가는 것이 성인 지도고, 이것은 이제 동사 명사로 바꿔서 말하면 바르게 밖으로 중심을 가지고 이끌어간다. 이게 성인 지도예요. 그런데 정중이라고 글자를 바꾸면은 성인의 중심이 되는 중도를 바르게 실천한다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중이라고 하면 그건 성인의 중도를 잘 실천하는 군자에 불과한 거예요. 정중은 군자고 중정은 성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정지도, 성인지도, 그것의 순수함, 그리고 아주 잡된 것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 정밀한 정기, 그것이 건이다. 이렇게라도 설명하니까 대충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지, 건을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천도는 여기는 강건하고 중정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아주 잡된 것이 없는 아주 정치한 부분만 이러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건이다. 그러한 성격을 가진 것이 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크도다 건이여 이러이러함이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괴에 6초가 있으니까 그 6초가 각각 발이 해당되는 위치에서 발휘되어지는, 실력 발휘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발휘가 이렇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피어나고 그걸 막 이렇게 사용해서 쓰는 거죠. 움직여 쓰는 거죠. 휘두른다는 얘기예요. 휘두른다 할 때 휘자예요. 이제 발휘. 그러니까 육토가 발휘되어지는 상황은, 그러니까 육토가 동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전 과정은 방통정이다. 정을 통하는데 어떻게 통하느냐? 사방으로 골고루 다. 이 방이라는 곁방자인데요. 옆에 것까지 다. 그러니까 다 어울려서 그 애정적인 진정한 애정을 널리 펴가는 것이다. 그게 육효 발휘의 의미다. 그걸 용으로 비유하면 시승육룡, 때로 육룡을 타는 것이다. 초요에서 잠룡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용은 제전, 혈룡 제전, 그 다음에 양룡, 종일건건하는 그러한 반복하는 삼사효. 그것도 용은 용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룡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오효의 용, 항용, 그 다음에 상효의 항용, 오효의 비용. 그래서 육룡이에요. 그 육룡을 그 때에 맞추어서 이렇게 그 육룡을 타고 천도가 시행되어지는, 비유한 거죠. 이렇게 육룡에다 비유해가지고 천도의 상황, 천도의 그 작용 범위, 상황, 상태를 설명한 거예요. 이 어천, 그게 하늘을 어천하, 말 잡으러 하늘을 타고, 어천이라고 하는 말과 통천이라는 말이 다 나와요. 두 번은. 어천, 그건 상활인가요? 문헌에서 나오나요? 문헌에서 이 어천, 통천 나오죠? 사쪽에 단활해서 세 번째 줄에 끝에 보면 내 통천이로다.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이 어천 하나니라. 이게 통천하고 어천하고 어떻게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천은 통괄적으로 함께, 어천은 그 상황을 다 간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천, 그러니까 작용으로서의 상황에 적용되어지는 그 용의 작용은 어천이네. 그러니까 육효는 어천이고, 괴로 말하면 통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운행무시 천하평행, 그것이 현상적으로 구름이 행하고 또 비가 내려지는 이러한 하나의, 말하자면 이런 고마운 일이죠. 운행무시라고. 운행무시가 함으로 해서 만물이 생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천하가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유지되어 수 있어요. 이게 건도의 역할, 건도의 하는 일, 건도의 모습, 건도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비슷하죠. 단활에서 말한 거나 비슷하지만, 이건 인문문화적 측면, 문헌이니까 인문문화적 측면이 더 강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육효에 대한 문헌 말씀 마지막으로 이렇게 군자 이 성덕위행하나니 일가견지 행야라. 잠지위원야는 은임위원하며 행위미성이라. 시로 군자 불용이 하나니라. 그 잠룡의 상황을 군자가 어떻게 하는 것으로 설명했냐 하면, 군자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성덕위행, 덕을 완성해서 실천을 하는 것이, 그것이 군자의 본 사명인데, 그 때가 아직 안 된 것을 설명한 거예요. 일가견지 행야라. 날로
보여지는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행동이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날마다 생활로서 보여지는 것은 바로 행동이다. 그것이 이제 군자에 대한 여기까지 행하라가 이제 군자에 대한 군자에 하는 일인데, 이 상황은 이제 초요니까 잠지위원 이제 잠겨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갈지자는 뭐 대명사로 그것이 잠겨 있다라고 말한 것은 이런 얘기. 위원회는 은이면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아니하여 숨겨져서 드러나지 미현. 이건 볼점자가 아니라 나타나 현자예요. 숨겨져 있어서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며, 행위미성, 아직 실천하여도 어떠한 성과를 내지 미미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라. 그러므로 이름으로써는 시로는 시고로나 마찬가지고, 시고로나 같은 풀이를 하는데, 이름으로써 시고로는 이름으로 이렇게 써까지는 안 들어가죠. 써있자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름으로써 군자는 아직 쓸 단계가 아니라 쓰지 아니하는 단계니라. 불용이니라. 그러니까 잠룡무룡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잠룡무룡의 상황은 군자의 상황이에요. 군자가 할 상황인데, 군자가 아직 때가 안 됐는데 함부로 놔두다가 말하자면 안 되거든요. 잘못하면 바람에 찢기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가견지해도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데, 행동으로 나타나 반대나 또는 뭐 바람에 이게 부딪혀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니까 잠지면, 그러니까 은임이어나서 아직 때를 기다리길, 수양을 하고 수덕을 하고 때를 기다리는 단계니까, 나타나서 뭘 하려고 해도 아직 이룰 때가 아니니, 이러므로 군자는 쓰지 말아야 할 단계다. 그게 잠룡무령이다. 이게 문헌적 해석으로 가져야 돼. 그 다음에 다 이게 군자, 근데 오효만 이제 대인이라고 여기서는 표현하죠. 군자가 이제 이 지상에 딱 나타나서 문명으로 드러난 상황이니까, 이것이 이제 군자의 말하자면 인격적 모델의 위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오효는 성인의 모습이고, 군자 학위취직. 그러니까 여기 군자가 무엇을 위해서 현룡대전해서 이견대인 해가지고 뭘 하느냐, 배움으로써 학하면서 학으로서 모으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거예요. 학위취지라는 거. 모여서 공부하고, 문의변제하고, 묻고 답변하고 토론하는 거죠. 묻고 말하고.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변자는 분변변자예요. 분변변자. 아까 이밀이라고 그랬죠? 네. 이밀의 아주 그 전형적인 형태는 뭐예요? 열이라는 게 바로 한 사이클의 천도를 대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열십자를 열을 세운다, 이런 얘기예요. 열을 앞에 세워놓고 있는 단계. 그러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 신, 열을 앞에
앞에 남겨놓은 짝수로서 여덟이에요. 여덟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열을 앞에 세워놓은 짝수. 그러니까 8이라는 게. 그게 8궤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16273849. 그러한 천도에 접근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덟 팔자는 음양이 갈라져 있는 10수 안에서의 마지막 짝수예요. 그래서 이게 이획하고를 이게 십자인데 이렇게 하면 9이지만 이것을 떼어놓으면 8이 되는 거예요. 이게 8이에요. 그러니까 10을 앞당겨 놓고서 이게 딱 갈라져서 분별되어지는 마지막 단계가 8이에요. 그 앞에 하늘이 있는 것은 6이고, 그러니까 짝수가 완성되어지는 수인데, 짝수로서 완성되어지는 수의 짝수로서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이게 신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매울 시자로 해서 이제 맛이 매운 것만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이게 육갑으로 여덟 번째. 그래서 천도를 말하자면 천도를 향해서 가는 합덕을 할, 둘이 합쳐야 합덕이니까 천도를 해서 짝수로 가는 천도의 10을 마지막에 앞에다 세워둔 그러한 단계. 그래서 여기 8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줄을 써놓고 이걸 칼도자, 이게 선칼도는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쓰는 건 칼의 모양이고, 이건 선칼은 이렇게 해서 이게 똑같은 칼도자예요. 칼도자. 요건 이거 나눌 분자도 그러니까 여덟을 칼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도의 마지막 짝수를 칼로 나누는 것이 나눌 분자예요. 근데 요것을 천칼도로 나누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낫개자예요. 그래서 옛날 무슨 상업에 분계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분계. 금전출납도 이렇게 쭉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 항목대로 이제 나누어서 정리하는 게 분계하는 거 아니냐, 분계. 이 개자도 사실 나눈다는 의미예요. 근데 요거는 나눈다는 의미고, 요거는 나누어서 하나하나 나누어진 것. 그래서 이게 낫개자가 되는 거죠. 이게 선칼도, 이거 선칼도예요. 이건 칼 모양은 제대로 그린 거고, 이건 세워놓은 칼. 그래서 이 세워놓은 칼을 나눈다는 얘기는, 분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천도를 분별하는 줄 안다. 이게 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상태로서의 분변이고,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말씀 원자를 넣으면 말로 이 상황, 이 천도의 상황과 이 천도의 상황을 말로 갈라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를 변호사 할 때는 어느 자를 써야 돼요? 말로 해야 되니까 이 변호사 할 때 변자는 이 변. 이것도 사실 옳고 그른 거, 흑백을 나누어서 따져서 분별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말로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냥 자연 상태로 갈라서 분별하는 거예요.
변호사라고 할 때는 이렇게 이걸 쓴 거예요. 변론하고 할 때는 말로 하는. 그래서 요 변자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문의변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리가 진리냐 아니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따져서 가르는 것이 변이에요. 그러니까 토론해서 문의변지라고 하는 건 토론해서 참과 거짓을 나누는 거예요. 학문에 있어서의 중요한 학위 취지, 그 다음에 학문이라고 할 때 문자를 또 쓴 게 학문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학위 취지하고 학자, 문의변지하고 문자 해서 학문한다. 그 지자는 이유를 그러니까 학문한다는 그 지자는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네? 그 지자는 이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 이건 그 동명사적인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대명사적인 의의가 아니라요. 뭐 대명사로 봐도 되겠죠. 그러나 변시 그건 동명사라고 해요. 나누기로서 물어서서 나누기를 하고 이러니 관이거지하고 관용을 베풀어서 함께 거쳐 하기를 하고 인이행지 하나님 어진 자세로서 어진음으로써 행동을 하는 것이니 그래서 이게 행차 사덕이라고 할 때 이게 인이거지는 인이니까 원이고 관이거지는 이건 넓혀서 너그럽게 하니까 이것은 각자 자기의 어떤 입장을 이렇게 서로 어울리는 거니까 예예요, 예. 그 내면에는 예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는 원형이적으로 하면 형이죠, 형. 그러니까 인이거지가 이거 거꾸로 인이거지가 원이고 인이야, 인. 그 다음에 관이거지 그 위에가 관이거지가 예고 말하자면 형이다 이렇게 원형이적으로 하면 형이고 그 다음에 문의변지는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거니까 의의라고 볼 수 있어요. 인의의지로 말하면 인예의지로 말하면 이게 반대로 얘기해요. 그래서 의의가 되는 것이고 원형의정으로 말하면 이의가 되는 거예요. 이의가. 그 다음에 학위 취지는 이건 정이에요. 원형의정의 정. 학위 취지는 바른 것을 배우는 거지. 배우는 바른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형의정으로 말하면 정을 위해서 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예인 그 다음에 원형의정하면 정의 형인 그것을 이제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요것이 여기서 말하기를 현룡대전 이견대인 단계로 이 군자의 사덕을 행차사덕하는 아까 행차사덕하고 그 군자의 네 가지 하는 일 학, 문, 그 다음에 관인 학, 문, 관인 그게 이제 군자의 생활 또는 대인관계 또는 출세 세상에 나가서 구현하는 네 가지 목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현룡대전 이견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것은 군자의 덕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군자의 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군자는 또 인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의 덕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군자가 세상을 다스리면 인군이 되는 거죠. 기본의 인격을 갖춘 자가 내 세상을 다스려야 그게 이제 군이죠. 그러니까 이건 군의 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 건배 오늘 끝내볼까 했는데 12시 반까지 예약해놨어요. 꿈도 야무지하고 꿈만 야무지지 시간이 안 되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